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7일이죠. 3월 7일 날부터 원래 수산 일반 정식 책으로 수산 일반 수산직 공무원 대비해서 강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국가 시험이 연기되다 보니까 저도 그게 따라 가지고 연기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식 포지가 또 다음 주 수요일 날로 온답니다. 수요일 날로 오고 하다 보니까 저도 그때까지 좀 더 마음에 안 드는 분야를 오타도 정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수산 일반이 굉장히 좀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광범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할 거냐, 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 일반에 대한 어떤 총 포지는 수산 일반입니다. 수산직 공무원 대비해갖고 수산 일반입니다. 자, 여기서 다하기 수산물 품질관리사입니다. 품질관리사. 품질관리사에 있는 수산일반하고 수산일반하고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시험마다 특징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책 포지에는 20장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20장. 특징이 뭐냐면은 수산물 품질관리사의 특징에서 수산직 공무원에 대한 특징을 추가시켰습니다. 수산물 품질관리사의 수산일반의 특징은 어찌 생각하면은 어구라든지 전반적인 깊이까지는 안 들어가지만 선박이라든지 어구에 대해서는 조금 약한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하기 수산물 품질관리사 수산일반의 기초를 두고 우리 책에서는 수산일반 수산직 공무원에 대비해서 수산일반은 어구의 종류는 역시 어법이죠. 어법의 종류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더 치중을 좀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20장에서 특징적인 것은 우리가 지금 많이 다루지 않는 수산물 품질관리사 수산일반에 다루지 않는 수산 동식물의 어업의 체포라든지 지브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종모, 채모 이런 걸 좀 깊이 좀 들어갔습니다. 종모에 사용되는 채모 또는 채모에 대한 시설 이런 자연 종모, 인공 종모 이런 데 좀 신경을 많이 썼고요. 그게 일장에 치중을 좀 하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의 바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상면 이쪽에 좀 들어가면서 해양 환경에 대해서 좀 특징을 좀 였습니다. 그래서 바다라는 어떤 습성에 대해서 좀 많이 였습니다. 바다 구성, 바다에 대한 구성, 계란력, 그리고 나서 외항력 이런 특징을 였습니다. 그럼 오로의 가정에서 우리 양식장 환경 관리를 치중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어장 형성, 바다의 어장이죠. 어장 형성에서 물론 조갱어장, 용성어장, 와루어장, 대륙봉어장을 무조건 한 문제에 놓으니까 그쪽에 치중을 했습니다. 어장 4번 어장. 어장에 치중을 하면서 그 다음에 어장에 관계돼 가지고 또 어구와 어구제로, 거물코, 거물감 이쪽에 수산일반에서는 2년, 3년에 한 번씩 놓지만 우리는 여기서는 한 문제 놓는다 이렇게 생각해서 준비했고요. 그리고 어업에 사용되는 기기나 기계 그리고 나서 선박 5번에 어업에 사용되는 기기 그리고 6번에 선박입니다.
선박에 대해서 운항을 하는데 선박 구성이라든지 근연, 헐수라든지 선박 구성과 선박의 운행 할 때 서로의 항해 규칙 같은 것을 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산 자원에 대한 특징을 좀 내놨고요. 수산 자원에 대한 특징을. 그 다음에 수산 자원의 관리에서 보면은 7장입니다. 자원 관리, 가입, 그리고 사망, 그리고 의액 관리, 환경 관리 이런 걸 하면서 어떻게 조사할 거냐? 수산 자원량 추정 방법, 총량 추정법, 또 상대지수 추정법, 상대지수 표시법 이런 거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식업은 수분사에도 정리했지만 양식 중에 발생하는 질병의 종류, 바이러스성, 세균성, 기생충성, 진균성, 사로성 등 보통 큰 분류로 5가지 나눈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장의 주요 양식 어종입니다. 주요 양식 어종에는 보면은 양식 환경,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요인도 있지만 여기서 다시 종모와 채모 시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10장에. 그 다음에 3절에 10장 3절에 97페이지입니다. 주요 수산물의 어류 양식 방법을 배웠습니다. 일단 넙치, 조개불락, 어류의 해유, 산란해유, 해유, 연안성 해유, 세기해유 등. 그 다음에 유형성, 저서동물, 부착성 동물, 굴, 우릉생이, 바지락, 비부착성 동물, 양식, 대합류, 해상 등입니다. 해조류의 특성, 종류, 해조류의 양식, 미역, 극미, 극미새, 부유생물 등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조류의 특성, 종류, 저서식물 분포, 녹홍갈, 녹조루, 궁조루, 갈조루 순서. 그 다음에 저서동물은 해면동물과 유형동물, 부유생물은 극미새, 미새, 미소, 대행부유생물, 그 다음에 해조류의 양식, 김, 미역, 다시마 등. 이렇게 했고, 그 다음 10장입니다. 그 다음에 11장은 해양, 오염, 유행 및 대응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수산고등학교부터 수험서라든지 대학 교재까지 다 찾아가지고 다 정리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중보가 안 되게끔 정리를 했고, 요번에 이 해양 오염에 대해서는 구인공저 대학 교재를 근거를 많이 두었습니다. 그래서 갯녹음, 백화현상, 부영양화, 적조현상, 빈산소 수계, 냉수대 현상 등을 있으면서 모의고사를 여기는 이 책의 특징은 부분적으로 모의고사를 계속 였다 했지만 여기는 별도로 모의고사와 기출문제를 20문제를 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산물 품질관리사분들이 그 좀 약한 파트는 아까 말대로 선박, 기기, 의장, 바다 구성, 종로, 채모 이런 데 약하죠. 약한 파트에는 기출문제와 모의고사를 가능하면은 많이 여가지고 그 이론과 같이 연계를 하게끔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 13, 14장은 수산 일반의 핵심 법률인 수산업 법률과 수산업부천발전기본법과 수산자원 관리에 관한 법률만 여놨습니다. 여놨고 거기도 지금 기출문제를 조항마다 였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 지금 현재의 편제 중에 있는 책이 400페이지를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지금 얼마까지 할 거냐? 시간은 제가 벌었지만 시험이 연기되는 모든 게 연기되었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수산직 공무원은 6월 13일에 시험을 봅니다. 그러고 나서 요건 3월 말부터 접수를 하죠. 각 지역마다. 그런데 6월 13일이지만 저도 일단 여유있게 조금 여유있게 생각을 하면서 요번 수요일날 책을 정시포지가 놓으니까 그때 맞춰 가지고 지금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타, 지금 봐도 오타가 노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 좀 이해 좀 해주시고, 오타 아닌 오타는 그 좀 알려주시면 제가 잡겠습니다. 저도 지금 강의를 하면은 오타가 잡히겠지만, 오타를 지금 많이 잡고 있으면 출판사 사장하고 두 사람이 계속 잡고 있거든요. 좀 봐주시기로 하고, 조금만 이해를 가지십시오. 그 다음에 15장이 수학 전후 품질관리 이론입니다. 이게 25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15장까지가 되어 있고, 16장 수산물 품질관리사 수화구 품질관리 이론 및 1차의 기출, 17장 수산일반 수산지 국어 기출 4회, 그 다음에 18장 수산물 품질관리사 수산일반 기출 5회가 있는 중에서 3회만 였습니다. 19장 수산일반 7급이나 수산직 근무를 하시면서 전환직이 있죠. 전환직 시험 문제 총 62문제. 이 62문제에는 수화구 품질관리라든지 우리가 범위 아닌 것도 몇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출문제를 감을 좀 익히시라고 62문제, 그러니까 3회 분량을 내놨습니다. 그 다음에 20장 수산일반 모의고사, 김용혜가 모의고사를 4회를 만들어서 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400페이지를 넘어버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제 줄이는 방향으로 많이 생각을 하면서 수산일반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금방 말씀대로 이 책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 각 파트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15장까지가 되어 있고요. 16장, 17장, 18장, 19장, 20장은 20장은 기출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1장에서 15장까지는 법령도 들어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각 파트마다 최소한 한 문제 이상 나오는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출문제는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겠지만 1장에서 15장 안에 한 장마다 최소한 2문제, 3문제가 나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책에 나름대로의 앞에서 설명이 미비한 거는 뒤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에 1장에는 수산업 들어가기로 해가지고 수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걸 이론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수산 동식물의 어업에 대해서 체포 방법, 어업 조사라든지 어군 탐색 방법, 집어 방법 이런 걸 의획 단계 이런 걸 넣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3절에는 종모나 채모시설, 뒤에 6장에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때 더 자세히 들어가 있지만 6장에도 들어가 6장인가 5장인가 있습니다. 10장이 있네. 10장이요. 10장에 종모 생산 채모 시설도 있지만 1장에서도 언급을 간단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유성 의료도 두 군데가 나름대로 중복되지만 한 군데는 자세히, 앞에 1장은 간단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물의 어구입니다. 어구와 어법이죠. 이 어법, 어구 종류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에서 였습니다. 우리는 어구의 종류 해가지고 어법이죠. 어법. 강제 함정 어구라든지 선망 어구라든지 이런 걸 그 그림을 좀 이렇게 국립수산품질관리원이라든지 수산 일반 고고 책을 인용해서 그림을 좀 다양하게 열려고 노력하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루 중에서도 그 연골어루와 갱골어루가 있습니다. 수분사에서는 5회 동안 3문제 이상의 출제된 파트고요. 그러고 나서 어구어법에 대한 그림 예시를 한 10몇 페이지를 내놨습니다. 입체적으로. 물론 칼라로 하면은 인쇄비가 너무 많으니까 칼라 하지 않고 다 흑백으로 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각 파트 이론마다 그 이론의 기출문제를 다 내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책은 2019년 기출문제까지 이어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음 주 수요일날 정식 포지에 놓을 때 맞춰서 책을
그렇게 내가지고 강의를 할 겁니다. 일주일 연기를 좀 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수산일반이 바로 그 하면은 한 일주일간 수산 경영도 같이 정식 포지로 해가지고 내면서 이제 강의를 어떻게 할 거냐. 저 자신도 그 아무래 재능 기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시험이 3월 21일 날 경매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3월 28일 날 국어 공무원 시험이 있었는데 그까지는 연기는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 당스러워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수험생은 차분히 욕심내지 마시고 기본 공부를 10시간을 하셨으면 10시간을 차분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수산직 공무원도 역시 6월 13일이잖아요. 그러면은 100일도 안 남았죠. 3월이니까 4월, 5월, 6월, 그러면은 90일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국어, 영어, 국사 굉장히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거 준비하시면서 제가 수산일반을 요번에 수산물 분지관리사를 말고 수산일반을 경매사 또는 산지 경매사 말고 수산일반을 내고 있잖아요. 이걸 가서 책을 내면서 굉장히 범위가 넓다. 그러고 나서 최소한 하루아침에 될 문제는 아니다는 걸 제가 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앉아가지고 국어, 영어, 국사가 잘 시험이 점수가 좋은 사람 평균 국어, 영어, 국사가 80 이상이 나오는 분들은 수산일반도 7, 80 넘으면 합격을 하겠죠. 그런데 국어, 영어, 국사도 지금 수험생은 항상 약한데 수산일반에서 단순하게 일주일 한다, 2주일 한다 해가지고 점수를 80 받는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알기 때문에 수산일반에 치중을 좀 많이 하시라는 겁니다. 수산일반에 상대직이라고 그러지만 수험생하고 남들이 60, 70 갈 때 내가 80, 90 받으면 합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산일반은 하루아침에 안 된다. 물론 수산국어 고등학교 오고 이래도 역시 수산고등학교 오신 분들은 그 파트에 선박이면 선박이라는데 그 파트가 있는데 선박이면은 저보다 더 선박이라든지 기기가든 이런 쪽에서는 더 많이 아시겠죠. 그래봤자 선박 문제가 기기 문제가 두 문제입니다. 문제는 수산일반이 가장 어렵게 물론 두세 문제 나오지만 수산물 품질관리사의 수산일반 말고 수학전후 품질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15장이 있죠. 15장이면 이 파트가 굉장히 민감한 파트입니다. 여기 15장에 있습니다. 다른 거는 어쩌면은 단순한 암기가 될지 몰라도 15장에 수학전후 품질관리가 있고요. 통조림이라든지 heb습이라든지 여기에 1절에서 25절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이 15장만 이해가 된다 그러면은 다른 거는 조금만 투자하고 몇 가지 어떤 공식적인 것만 한다면은 커버가 되는 파트입니다. 다만 자주 접하지 안 했다는 분야지 접하신 분은 누구나 다 마찰 수 있는 파트입니다. 제가 잠깐만은 선박이라든지 해양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지형이 어떠냐 이런 게 좀 차이가 나겠죠. 그러면은 수산직을 공무원을 하시는 분들은 그 파트에 나름대로의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보다 더 나을 수 있는 실력이 있는 분입니다. 근데 제가 들고 싶은 보편적인 면을 가지고 수산일반을 강의를 하고 책을 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제가 확실히 알려드릴 거는 수학전후 품질관리의 이론, 단순하게 기출문제라든지 일반 수험서라든지 이런 책에 있는 그런 보다도 더 깊이 있는 틀리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일주일을 연기시키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어떤 파트는 보면은 과연 수산일반 범위가 맞을까 할 정도로 저도 의구심을 가지면서도 책을 편집하고 강의를 합니다. 제가 이제 시작을 할 때 기출문제를 가능하면은 감을 먼저 강의를 책이 나오더라도 기출문제를 먼저 강의를 한두 개를 먼저 할 겁니다. 하고 나서 우리는 이론을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왜 진짜 책을 진짜 처음에 쓰고 싶을 때는 수산일반 그러면은
해양 대학교 이제 구인공기는 그렇게 되어 있죠. 바다는 어떻고 바다 해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자 그런 식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쓰고 싶었는데 저 같으면 수산 일반 중에서 수산업이 뭔가 이런 식으로 수산업 들어가기로 해가지고 책을 냈습니다. 수산업 들어가기. 수산업 들어가니까 수산업의 특성, 수산식품의 기능, 수산식품의 기능, 그러면은 식품 기능, 뭐 분류 특성, 그리고 수산업에 관련된 법령, 그리고 수산업에 대한 세계 추세, 우리나라의 수산업 부서 벤처 이런 식으로 수산업의 전반적인 걸 좀 이렇게 1장에서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수산 동식물의 체포 방법, 결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보통 바다는 어떻고 왜 수산이 바다잖아요. 자 그거는 제가 한국해양 그러니까 4장에 4장 쪽으로 들어가갖고 해양 환경은 어떻고 그리고 대륙부는 어떻고 지형은 어떻고 해양 환경은 어떻고 연안역과 외항력은 어떻고 이런 식으로 분산을 시켰습니다. 저도 지금 이 책을 내면서 고민을 좀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핵심은 어업과 어장이지만 지금은 자연어장보다도 인공어장, 양식장이 중요하니까 양식장을 어장과 어업과 어장의 환경관리 하면서 양식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5장과 7장에 들어가면은 7장, 10장에는 주요 양식 어종을 별도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주요 양식 어종에는 한 3문제까지도 커버가 되는 문제죠. 그래서 다양하게 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저도 태어나가지고 책은 30몇 권을 적었지만 수산지 공무원 대비해가지고는 수산 일반은 처음 내는 거 아닙니까? 다시 보는 거죠. 책은 작년부터 내려고 고민을 많이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수산 일반 수산지 공무원은 제가 부담이 가는 게 뭐냐면은 항상 위에서 잘라내본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위에서 점수가 제일 높은 사람을 합격시킨다는 겁니다. 굉장히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피를 말리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좀 일주일을 연장을 시키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그런 면에서 제가 좀 더 보완을 할 게 있지 않나 해서 연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책을 쓰면서 강의하는 어떻게 할까 이런 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우짜도 제 책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은 제 책이 20장이잖아요. 그러면은 20장을 유기적으로 어떻게 강의할 것인가가 제 저자인 제가 핵심이겠죠. 제가 판단해야겠죠. 그러면은 논리를 어떻게 일가슴기게끔 해 나갈 것인가. 물론 이 책의 편제는 20장이 되어 있지만 결국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가. 그리고 육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지에 소비가 있죠. 소비가. 바다, 육지, 소비. 지금 핵심은 뭡니까? 소비입니다. 소비. 우리는 수산 일반이니까 결국은 바다라는 개념이 먼저 떠오르겠지만 소비입니다. 그래 결국은 수산 경영 쪽으로 수산 일반과 경영 쪽인데 우리도 지금 소비, 유통론, 경영까지는 안 들어갈지 몰라도 결국은 바다와 육지에 포인트를 두지만 수산 일반이니까 바다에 뜨는 선박, 그리고 나서 해양, 그리고 해양, 물의 흐름 같은 거 이런 걸 봐야겠지만 지금은 결국 뭡니까? 육지 소비와 관계되는 바다에서 고기를 체포하는 그런 어법보다도 육지 바다와 그 사이에서 양식이 핵심 포인트로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계획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양식이 좋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양식이 분포가 많지만 바다에서 육지에서 잡아가지고 바로 소비를 시키는 게 아니고 보관이라든지
품질을 향상시키는 기능, 품질 기능을 가지고 가공을 하겠죠. 그럼 결국은 뭡니까? 지금은 기능식품입니다. 기능식품. 지금 핵심은 가공이라는 어떤 단계를 거치는 기능식품이 핵심입니다. 이 가공과 기능식품 뭡니까? 가공기계는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험에 안 논다는 거 아닙니다. 지금 뭡니까? 가공을 해서 소비하기 위해서 그 제품을 어떻게 소비자한테 어필하고 광고하고 제품을 설명하면서 판매를 할 것인가, 이게 포인트입니다. 기업은. 그러다 보니까 기능식품 또는 가공을 할 때는 어떤 논리로 할 것인가, 결국 뭡니까? 수확 후, 수확 전 품질관리, 수확 품질관리가 전후 품질관리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물론 교수분들은 수산 일반을 아까 말대로 선박 한두 문제, 뭐 기기 한두 문제, 바다의 특징 한두 문제, 그리고 어류에 대한 구성 한두 문제, 이런 식으로는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류에 대한 구성 같은 것도 역시 수확 전후 품질관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저도 고민하고 준비를 할 테니까 수산 일반, 수산 경영을 일주일간 연장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정식 포지가 나오면은 전국 수산품질관리사회 다음 카페에 올리고 등재한 후에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3월 14일 토요일이죠. 오늘은 3월 7일이니까 토요일부터 좀 더 준비를 해가지고 수산 일반, 수산 경영을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 일반을 강의를 한 1주나 2주 하고 나서 제가 몸에 또는 입에 어느 정도 습관이 되고 진도에 쫓기지 않는 수산 일반이 상해 수산 일반 진도가 나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수산 경영을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수산 일반을 기출 문제를 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구나 하면서 적응을 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다만 이번 달 3월 달에는 수산 일반과 수산 경영에 대해서 진입과 진입을 해서 어느 정도 중간 단계 이상까지 올라가는 진도 수준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만들고 나서 그 와중에 경매사 산업인력공단에 대비하는 18회 경매사 대비와 그리고 수산물 품질관리사 6회 대비해서도 강의를 또 같이 해 나갈 겁니다. 지금은 경매사와 수산물 품질관리사 강의는 좀 많이 진도를 유튜브에 등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있게 하고 있는 시간인데 수업을 준비하시는 후배님들은 지금 시간 날 때 3부선 평가라든지 36회인가 30 올리죠. 3부선 평가 같은 강의를 미리 리바이브해서 들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오늘도 끝나고 나면은 3부선 평가나 그 경매사에 대해서 또 법령, 유통론을 기출문제를 나갈 겁니다. 기출문제를 나가면은 굉장히 깊이 들어갈 겁니다. 저보다 수험생은 실력이 나으셔야 됩니다. 저는 넓게 보는 거고 수험생은 제 따라서 그 리드를 받으면서 넓게를 보면서 그 세부적인 파트마다 점수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 수험생입니다. 제가 실력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